안녕하십니까. 적중을 넘어 정상까지 시대인재 중동고반 이수환 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중간고사 분석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 이제 시험 보자마자 당일에 얼마 지나고 나서 제가 바로 요 레포트를 컨텐츠룸에 공유 드렸었는데 10번부터 20번까지를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등급 이렇게 빨간색 문제들이 킬러였다. 10번과 14번 그리고 17번인데 요 문항 자체가 오류 문항으로 되면서 이제 현재 기준으로 내일 오전,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학생들 시험 끝나서 월요일에 끝나자마자 제가 학원으로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2시간 정도 학생들 내일 볼 요 한 문제, 오전에 볼 한 문제에 대해서 보강을 실시하고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자 어쨌든 요 문제 자체까지 해서 이게 빨간색 선생님이 얘네들에 대해서는 1등급 변별 문항으로 이렇게 낸 거고, 나머지 파란색 문제들이 다 2등급 변별이었는데 요 파란색 문항들도 사실 다른 학교에서 기출이 됐다면 얘네들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지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등급 예상 커트라인은 74에서 75, 그리고 2등급 예상은 56이다. 이렇게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올렸었는데, 자 이제 내일 어차피 재시험을 볼 거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6점이 플러스된 상태로 이제 커트라인을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세 줄로 써놨는데 이놈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1등급 결정 문제는 학교 자체 제작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2등급 결정 문항들은 부교재 절대 등급을 변형한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시험지 자체가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여기를 제가 0이라고 칠게요. 이게 시작 단계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다른 시험지들, 다른 학교 시험지들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쭉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 10번에서 갑자기 빵 뜁니다. 10번에서 갑자기 빵 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객관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게 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남은 10번부터 14번 문제들이 그냥 다 나가는 문제들이었고, 어떤 학생들이 그래도 유지가 됐을 거냐면 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부 문제 맞히고 일부 문제 틀려주면서 아마 1등급으로 가지 않았을까 예상되는 그러한 시험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험이 나왔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막상 진짜 이번부터 열심히 한 친구들,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1등급을 내가 한번 노려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10번은 사실 풀려야 되는 번호거든요. 근데 10번부터 약간 막히다 보니까 사실상 본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 뚜렷하지는 않은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을 맞을 실력은 완성했으나 아직 맞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멘탈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결국에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멘탈적인 싸움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시험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잘하는 학생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 네모난까지는 오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컷은 그 정도로 결정을 해서 제가 공유를 드렸으나 실질적으로 막 90점 넘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시험지는 절대 아닙니다. 완전 소수가 될 것이어서, 그래서 기말고사 때 우리 기말고사가 잘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는 1등급으로 지금 현재 2등급 중간인 학생들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말고사 때까지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거 제가 덧붙이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반 학생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레포트를 이렇게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일단 수업은 11회 그리고 직보 1회 이렇게 해서 시험까지 합해서는 제가 한 1100문제 정도 풀렸던 것 같고, 그리고 수업 후 클리닉 이때는 뭐 하냐면은 우리 10시에 바로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약 2시간 정도 오답을 합니다. 시험지하고 과제에 대해서 오답을 해서 11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참석률이 100%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진짜 아이들하고 농담도 정말 많이 하고 정말 개개인별로 상담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더라도 클리닉에 대해서는 얄짤 없습니다. 타협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참석률 100%를 가져가서 평균적으로 이제 22시간
저하고 수업 외적인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수요일 요 수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오해 3시부터 9시로 잡아놨는데 막상 3시에 학교가 끝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시간 보면은 3시 반에서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4시 전까지는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실질적으로 한 5시간 정도씩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인데 이때 오회, 즉 25시간 정도를 저하고 추가적으로 있었다라고 해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약 50시간 정도 가까이가 수업 외적인 시간으로 저하고 같이 클리닉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등급 상승한 퍼센트는 저희 재원생 중에서 56번 0.2%가 등급이 상승됐고, 그리고 등급이 유지가 됐던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당장 이 시험지가 이렇게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은 등급 상승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등수가 상승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43.8%, 다행인 건 하락은 0%였습니다. 그게 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사실 얘가 16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직보 1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어프 클리닉도 16회, 그리고 수클리닉 얘는 9회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제 50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랬을 때 기말고사하고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이 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 정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줬던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하게 하는 것도 강사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등급 상승에 있어서 원래는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3등급이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2등급 중에 일부가 1등급이 됐고, 그리고 유지했던 그대로 이번 중간고사 결과도 2등급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이 3등급이었던 친구들, 1학기 때 3등급이었던 친구들,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이 반을 오픈하면서 런칭을 하게 되면서 이제 3등급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3등급 학생들이 전원이 다 2등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좀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고, 이 친구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말고사 때까지 우리 2학년 되기 전에 1등급을 한번 찍어 보게 해서 2학년 때 훨씬 더 잘하게 하는, 그게 목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지됐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나 이 친구들도 등수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 볼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이번 중간고사를 봤으면 알겠지만 사실 단순히 부교재를 열심히 풀었다라는 게 2등급을 맞는 데까지는 도움이 많이 됐을지 몰라도 1등급으로 가는 데는 약간의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말고사 대비해서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부분이 스스로 아쉬웠다라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가 워크북 같은 경우에 A와 B로 이렇게 구분해서 여태까지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A는 뭐냐면은 1등급과 2등급 초반 학생들이 풀 거, 그리고 그 외 학생들이 풀 거, 이렇게 해서 A하고 B로 나눠놨는데, 지금 이 기말고사 대비로 가주면서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S, A, B. 자, 이렇게 추가된 거는 여기 S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이미 중간고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실력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친구들은 S로, 그리고 마찬가지 B를 풀던 학생들도 A를 이제 풀게 될 거고, 그리고 신규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혹은 기존에 있던 학생들 중에서 조금 더 다지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B를 줄 건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럼 저는 B만 풀 수 있나요? 라고 하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가 숙제여도 저는 A까지 풀릴 거고, A가 숙제여도 S까지 좀 더 풀릴 거고, S가 숙제인 친구들은 A는 선택으로 이렇게 놔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모든 영역의 학생들한테 좀 더 도움되는 자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이 S에 들어가는 요 문제들은 저희가 아까 봤던 1등급 결정 문항들에 대한 대비가 확실하게 되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기말고사 이렇게 가져갈 건데, 이미 중간고사 때 되게 좋았던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컨텐츠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이렇게 있는데,
자, 우선 제가 컨텐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중동고만을 위해서 시대인재에서 컨텐츠 팀이 이렇게 이제 중동고만을 위한 문제들을 선별을 해줄 거고, 저도 역시나 그 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이벌 매스랩이라는 팀이고, 부교재 절대 등급과 S방 컨텐츠를 활용할 겁니다. 자, 이 S방 컨텐츠는 전체를 다 활용하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은 약간 비중을 줄이고, 제가 중동고에 맞는 색깔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워크북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체열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낸다가 아니라 얘에 대한 복습이 그 다음 바로 붙지 않고 약간의 텀을 둡니다. 일부러. 그래서 일주일 혹은 2주 후에 얘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반복시키고 그 다음 세 번째 반복시켜서 결국에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체화한다. 요거를 야기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중을 통해서 타임 어택을 극복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1등급 결정 문항을 적중할 것이다. 요거는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S방 컨텐츠를 통해서 적중을 시켜 볼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2등급 결정 문제였던 절대 등급 이 문항들에 대해서 현재 이번에 나왔던 이 중간고사에 대한 컨텐츠들도 사실은 다 적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등급 결정 문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퇴색되긴 했어요. 어쨌든 요 문제들을 통해서 타임 어택을 좀 극복하는 거를 야기해 볼 거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어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내신이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까 제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그 관리하는 시간들이 저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쌓이다 보니까 학생들 개별적으로 약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됐던 사례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릴 건 수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수요일에 저하고 같이 3시에 끝나자마자 학원에 오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저녁 먹고 와도 괜찮아요. 근데 뭐 보통 학생들이 저녁 먹기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간식들 간단하게 먹고 계속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자, 3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될 건데, 이때 주요 문항 변형,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 아까 1등급 결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교재 변형 문제, 얘는 2등급 결정 문제. 자,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 변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문항 변형 같은 경우에도 저와 팀이 담당해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학생들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숙제를 많이 내고 검사하는 거랑은 완벽하게 다른 의미예요. 수요일에 딱 왔을 때 제가 애초에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들의 포인트가 뭔지를 1대1 과외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과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갈 때는 당연히 저한테 확인을 받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은, 요거 보시는 재원생 어머님들은 그냥 수요일에 관리 계속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수요일을 그대로 지금과 같이 빈 시간으로 놔줘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월금 수업이 아니라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와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주 3회 수업이다. 수요일에 클리닉이 있는데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표 안내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건데, 월요일 금요일 수업이고요.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10시부터는 스터디 카페로 이동해서 오답 클리닉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좀 늦게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 한 40분 정도? 그때는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수관리 클리닉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두 클리닉 자체가 저하고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필참해야 된다라고 알고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강 날짜는 10월 10일에 금요일에 개강할 거고, 16회 정규 수업과 그리고 1회 직전 보강인데, 이번 1회 직전 보강도 마찬가지로 이제 1시 반부터 10시까지 좀 장시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 QR코드, 카톡 QR코드고, 그리고
카톡에 시대인재 이수환 T 수학이다라고 이제 검색해 주시면은 그냥 바로 아마 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대인재 이수환까지 검색해도 제가 나올 거니까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중간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요게 1학기 때 중간 기말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학교의 컨셉은 5등급제에서도 이렇게 갈 거야라고 알려주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고 기말도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많은 문제들을 이제 난이도 업을 시켜서 학생들한테 풀릴 거라서 정말로 적중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쭉 저 재원생 학생들이 많이 실력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상까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수환이었습니다.